네, 안녕하세요. 유엘비뇨기과 서울 강남점 원장 길건입니다. 아무래도 비뇨기 계통의 암이라고 하면 예, 전립선암이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예. 혹시 이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전립선암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많이 걸리는 암 중에 거의 세 번째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 가장 흔한 암이 된 지 20, 30년 정도가 됐고요. 그렇게 이제 흔한 암이 됐는데요. 주변에도 요새는 전립선암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 같은 거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변에 누구 친구분 하나가 이제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덜컥 겁이 나서 오시죠. 저희가 이런 분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는 저희가 꼭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전립선암을 검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음파도 하고 MRI도 찍고 조직 검사도 하고 다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미 내가 전립선암을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 전립선암이 맞는지를 사실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평소에 내가 알고 있을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꼭 PSA라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꼭 알고 계셔야 되십니다. 분명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PS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뜻이고요. 전립선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특정 단백질을 제가 검출해서 하게 되는 건데, 정상인 분들에서도 조금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 암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오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PSA 수치가 어느 정도 높으냐에 따라서도 암이 내가 초기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냐, 말기냐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PS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십니다. 요새는 건강검진을 자주 많이 하시게 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보시면 PSA를 꼭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SA를 볼 때는 나이를 좀 많이 보셔야 되시는데, 사실 가끔 보면 20대 건강검진에서도 PSA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0대는 체크하실 건 없고요. 빠르게 생각하시면 30대 중반 이후에부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때부터 매우 관심 있게 보셔야 되시고, 혹시라도 내가 건강검진에서 잘 체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꼭 비뇨기과에 와서 확인을 하시고, 수치가 조금 안 좋은 경과를 보이실 때는 정밀검사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PSA 수치가 1 미만으로 나올 때는 아주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 2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추적 관찰을 매우 잘 하셔야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1하고 2 사이일 때는 그냥 알고만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이제 2.5에서 3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MRI라든가 이제 조직 검사 같은 경우를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니까 그때부터는 자세하게 전문 기관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전립선암에 대해서 꼭 체크해 두셨으면 하고 하시는 거는 가족력을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암이라고 하면은 가족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암 중에도 가족력이 많은 암이 있고 적은 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은 경부암이다, 또는 내가 간암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가족력이랑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위암이다, 또는 유방암이다, 이런 것들은 가족력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립선암은 정말 가족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아버지 또는 나의 아버지 형제 중에 이 전립선암이 있으신 경우에는 정말 전립선에 대해서는 매우 젊은 나이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되십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전립선암의 위험성이 정말 5배, 6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보통 다르신 분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40살 넘으면서부터 전립선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정밀 검진 같은 거를 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가족력이 있으시고 더더군다나 전립선암이 좀 일찍 발견된 가족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시면 나도 역시 일찍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40살 미만에도 꼭 검진을 하시고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립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꼭 설명을 드리는 게, 모든 암이들은 그렇듯이 사실 내가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은 제가 이 식이 습관에 대해서 그래도 세 번째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다른 암에 비해서는 식이 습관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또 생활에서 또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꼭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제가 고지방식이를 많이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립선암은 과거에는 사실 적게 생기는 암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구화된 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고지방 식이를 하는 서구 사회에서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지방 식이를 하면서 많이 좀 증가한 경향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기름지게 먹는 것과의 관련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기름진 식이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립선암은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토마토죠.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토마토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그런 전립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토마토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할 때 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보통의 음식하고는 다르게 내가 약간 삶은 물에 좀 삶았을 때 가벼운 조리를 했을 때 라이코펜 성분이 많이 증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생토마토 드셔도 상관없으시지만 가볍게 삶아서 드시는 것도 전립선에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이제 호두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뭐 브로콜리라든가 검은 콩 같은 것도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 뭐 최근에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또 그 전립선의 그런 그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호박씨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제 중에 하나인 레시틴 계열들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을 좀 챙겨서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암이 그렇지 특히 전립선암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조기에만 발견이 되시면은 정말 매우 쉽게 완치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조기 검진과 관련된 또 예방과 관련된 것들 잘 지키셔가지고요. 전립선 암으로부터 좀 자유로우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